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성장 읽기 나오셨던 분이죠. 네, 황재달 작가님을 모시고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그 지난번에 나왔던 책이 너무 잘 팔려서 이제 끝났고 새롭게 이제 내용을 추가하셨죠? 네,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의 고시원 창업 비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도 이제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지금은 작가이자 오픈 컨설팅 고시원 창업 전문가 황재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는 이제 직접 이제 고시원을 운영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고시원 잘 되다 보니까 창업 이제 그 컨설팅을 이제 하시는 사업가가 되신 거죠? 맞습니다. 그때는 직장 다니면서 고시원을 운영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문의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창업 컨설팅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입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근데 그 저희 영상 올라오고 나서 그 이 책을 절판이 돼가지고 못 구한다고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해주는 분 진짜 많았습니다. 네, 저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좀 책을 내고자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독자님들에게 개정판을 낼 때는 그래도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뭐 책도 제가 리뷰를 했지만 정말 그 고시원 창업의 A부터 Z까지 진짜 자세하게 진짜 고시원을 처음 하신 분들도 고시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제 접하기 좋게.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가이드북도 같이 쓰셨어요, 그죠? 가이드북은 제가 컨설팅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럼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 저건 책을 주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Q&A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처음에 Q&A로 생각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주는 거 고시원 사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시원 사진도 넣었고요. 그 실제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투자할 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 권리금 자체가 투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진짜 이게 Q&A식으로 돼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것만 쭉 읽어도 고시원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좀 많이 주긴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뭐 고시원에 대한 책을 쓰셨기 때문에 고시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뭐 고시원 요즘 뭐 아파트도 많이 투자하고 뭐 단독주택, 뭐 빌라, 오피스텔 많이 투자하는데 고시원을 투자했을 때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 생각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돈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남대로 수익률도 높은 쪽으로 요구하는 게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요즘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소득을 찾게 되고요. 우리가 직업이 없고 새로 창업을 한 분들은 내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찾는 거다. 찾다 보니까 고시원이라는 게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원 아이템이 나온 것 같고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정리를 하면 좀 쉽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고시원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시원 컨설팅을 하시면 이제 많은 이제 고시원 창업 희망자들 오잖아요. 어떤 분들이 좋으세요? 이상하게 저는 제가 유튜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제일 많이 와요. 직장인들. 근데 요즘 젊은 사람 재테크 관심 많아요. 제일 젊은 분이 29세가 왔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분이 이제 그 은퇴를 맞이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50대 6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고시원 투자의 장점도 많지만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망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있나요? 망하는 경우? 망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가 망하나요? 뭐 쉽게 우리가 뭐 가게 문 열어놨고 가게 관심 없으면 망하겠죠. 고시원 똑같습니다. 무슨 자기 돈 투자했으니까 이제 나 돈 받을 거야 하고 뭐 무관심하고 아니면 총무인데 맡겨놨고 본인은 바깥으로 이제 다니는 분들은 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실이 많이 생길 테니까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차피 고정비가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 망할 수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은. 그 공실률이 높아지면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실률이 높은 그 고시원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집안에 보면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제 잘 정리 안 하면 사람들이 사족이 좋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근데 오픈만 했어요. 근데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입구 그때 가는데 냄새가 나고 생각이 끔찍하죠. 근데 가봤는데 뭐 식당부터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음식도 뭐 중국산 김치부터 해가지고 쌀도 막 그러면은 싫겠죠. 그러면 있는 사람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실이 많이 생기겠죠. 심플한 논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는 죽은 고시원도 쉽게 우리 죽은 고시원 표현을 쓰는데 이제 시설관 거의 없이 이제 망한 고시원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위생 같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위생 같은 거를 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네. 업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맡기면 알아서 청소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청소 네. 청소를 전담으로 해주는 조직도 있고, 왜냐면 네. 특히 직장인들은 투잡을 하기 때문에 네, 그쵸. 본인 청소 못하니까 네. 청소 전담해주는 데도 있고요. 쉽게 바퀴벌레부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데도 있고요. 다 업체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용하는 게 보편적인가요? 아니면은 보통 직접 주인이 다 운영하나요? 이제 전업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직접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맡기는 게 성에 안 차겠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잡을 해야 되고 네. 시간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맡기는 것도? 예. 그분들도 전문업체니까. 그 고시원 창업의 장점으로 이제 수익률이 높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략 이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고시원별로 차이가 많이 존재하겠죠. 네, 근데 보편적으로 뭐 한 연 20% 정도는 수렴한다고 봅니다. 20%. 예. 엄청나게 높네요, 진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내가 고시원을 막 창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얼마 정도는 있어야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투자금이라고 해야 예. 될까?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고 조심스러운데요. 왜냐면 다 다르고. 예. 그러기도 하고 사실 시설 자체가 좀 너무 노후화되고 낙후되면은 네. 화재 위험도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관리하는 데 시간도 많이 들 수도 있고 네. 앞으로 버는데 나중에 뒤로 빠질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래도 최소 1억 이상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1억 이상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뭐 사람들 들락날락하고 예. 이런 걸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시원을 분류를 할 때 이제 안에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없는 걸 미니룸이라고 부릅니다. 네. 방만 있는 걸요. 그리고 이제 샤워 시설이 있는 걸 샤워룸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제 샤워 시설과 화장실 다 있는 걸 우리가 원룸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 사실 높은 것들이 원룸형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1억 뭐 사람의 돈 자체 조달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네. 1억 초반이면 이제 미니룸과 샤워룸이 원룸이 섞인 네. 혼합형이라고 보통 그러죠. 네. 그런 고시원들은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는 좀 손은 더 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아마 공용부태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책도 이제 그랬지만 네. 정말 책에 그 노하우들을 다 쓰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약간 이 고시원 창업의 그런 기회를 보시고 네. 컨설팅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책을 내시고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고시원이라는 게 우리가 어두운 면들이 사실 많죠. 부동산 업계가 대부분 그랬어요. 예, 특히 고시원 특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오픈해가지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뭐 매물도 보여주고 그렇죠. 계약도 하고 네. 운영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어차피 뭐 다 보여준다고 다 따라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은 너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한 사람은 해야 되겠다는 어떤 뭐 어렵지 않은 소명 의식도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걸 보여주자는 생각을 해서 책도 그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들 있고 우리가 아파트는 사실은 뭐 크게 피해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시간이 투명하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또 걸리면 입지적으로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데 고시원 한번 시설걸금이라는 자체로 존재하기 그쵸. 때문에 그 돈이 이제 많이 나가고 나면은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그런 피하기 위해서는 네, 유튜브도 많이 좀 고시원 유튜브 좀 많이 보고 예. 또 책도 좀 미리 읽어보고 예. 해서 아는 게 결국 많아져야지 그런 사기라든지 예. 속임수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보통 이제 몰라서 당하는 거니까. 예, 사실은. 몰라서 다는 경우 예.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좀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예, 뭐 고시원 TV라고 이제 네. 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고시원 운영에 대한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뭐 안 다룬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시원에 가는 건 다 다루고 있고 최근에 뭐 우리가 오픈한 고시원을 아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아니면 매물 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오픈한 고시원들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시원이라는 걸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시원, 예. 대한민국 최초의 고시원 창업 비법의 저자 이제 황재달 작가님 모시고 예.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고시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책을 일단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유튜브도 좀 다 올라와 있다고 예, 하니까 예.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고 예, 언제든지. 유튜브에 가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예, 맞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황재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꿈꾸는 성장 읽기는 다양한 책들을 쓰신 작가님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